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다음 CPI까지 나스닥은 고?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리실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연준 2회 이상 예고 의구심, 주식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졌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15%, 그리고 S&P 500 지수는 1.22%, 다우존스 지수는 1.26% 오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다음 CPI까지 나스닥은 고. 파월의 겁박이 나스닥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파월은 6월 금리는 동결을 하겠지만 7월에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연준의 점도표는 올해 두 번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며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는 매우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의 AI 테마주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으며 메가캡 A 중 엔비디아,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주식이 다 올랐습니다. 게다가 어제 소매 판매도 0.3% 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덜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지수 이런 것 안 봐도 됩니다. 소비와 고용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미국의 GDP에서 10%도 안 되기 때문이고 소비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은 고용 잘 되고 소비 잘 되면 GDP는 그냥 올라가는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나라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판매 감소가 이어지고 소비 이축이 오고 경기 침체까지 갑니다. 그러나 미국은 장기 30년짜리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니 금리가 올라가도 저금리로 돈을 빌려 주택을 사놨기 때문에 전혀 소비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만 받쳐주면 금리가 올라도 오히려 소비가 더 살아납니다. 다만 주택을 파는 수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택을 팔면 6%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야 하니 주택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에 신규 주택은 엄청 지어대도 잘 팔리니 요즘 미국 주택 짓는 기업들 주가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DR 호텐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8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 따라 금리를 올렸다가 주택시장 완전히 망가지고 소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만이 경기가 제일 좋고 미국만이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은 경기가 좋을 때 제일 빨리 반영하고요. 경기가 나쁠 때 제일 적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알수록 부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스닥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갈까요? 다음 달 CPI 발표 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중요한 고용지표 등이 발표가 되겠지만 주가에는 고용지표는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좋다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서 좋고요. 그러나 고용지표가 혹시 나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7월에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려서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건 좋습니다. 연준이 혹시 이것을 생각하고 이번에 나스닥을 끌어올리려고 아주 작정하고 매파적 동결을 했다면 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은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로 보고 나쁜 뉴스도 좋은 뉴스로 볼 것입니다. 즉 모든 뉴스를 좋게 본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불장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불장입니다. 그렇다면 CPI는 CPI 다음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7월에는 실적 시즌입니다. 7월 중순서부터 은행 실적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8월에는 실적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플은 8월에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는 새로운 아이폰의 발표가 있기 때문이죠. 결론입니다. 그러나 돌발 변수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리밸런싱 하면 됩니다. 일단 다음 달 CPI까지는 나스닥이 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죄다 신고가 갱신 중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즐기려면 그냥 놀라는 얘기냐, 돈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살면서 돈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인생을 즐기라는 얘기는 노동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노동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을 말하고 쾌락은 스스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노동이죠. 그러나 내가 조용한 도심의 카페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한글의 책을 읽으면 쾌락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노동보다 쾌락을 즐겨야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아프면 병원 가고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행복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모두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하겠죠. 최소한 생활비는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버는데 만족하면 죽을 때까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말하려는 결론은 역사적으로 투자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를 할 때도 몸을 쓰는 노동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노동 투자인데요. 부동산 투자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동산을 사려면 반드시 물건지에 물건을 확인하는 임장 활동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한 개당 금액이 커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전세 입자를 드려야 합니다. 세입자가 들고 나고를 파악해야 하죠. 사고 팔고 하거나 가지고 있을 때도 재산세, 종부세, 종소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챙겨야 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 부자라면 강남 아파트 한 채 사서 살면서 부를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 노동 투자는 아니죠. 그러나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부동산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갭 투자로 사야 합니다. 여러 채 갭 투자는 신경 써야 할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부동산 투자는 노동 투자입니다. 그리고 상속이나 징역까지 생각한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투자를 하면 부동산 투자를 하죠. 그러나 부동산은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줄 때 자식 간 싸움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쪼갤 수 없기 때문이죠. 예전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생각해보면 같은 평수에 같은 동 아파트가 수십 개 있더라도 마음에 드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증여를 하건 상속을 할 때 부동산은 나누기가 힘들어 자식 간에 싸움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인의 얘기입니다. 첫째는 의사이고 둘째는 대학 교수입니다. 셋째는 직장인이죠. 애들 어머니는 첫째와 둘째는 박사까지 공부를 시켜 학비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셋째는 대학까지만 보냈으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 땅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대학 공부만 한 셋째 명의로 산 것이라고 첫째와 둘째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고 한참 후에 아버지가 셋째에게 땅을 증여했습니다. 문제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사업체를 물려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체도 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됩니다. 다들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한 사업체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납니다. 동일하게 나눌 수 없다면 결국은 싸움이 나죠. 상속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은 현금입니다. 현금은 동일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은 주식처럼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그러니 증여나 상속의 대상으로서도 주식이 가장 좋습니다. 주식 투자를 노동 투자처럼 하면 부동산 투자와 다를 바가 없이 노동 투자입니다. 지인 중에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인데 아침 9시서부터 장이 마감되는 3시 30분까지 꼼짝 않고 주식창에서 트레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장이 마감되면 더 바쁩니다. 그날 트레이드 한 종목에 대해 점검하고 내일 트레이드 할 종목을 고릅니다. 이러면 하루가 다 갑니다. 웬만한 직장인보다 더 바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몇십 년을 보내면 이 사람은 무엇이 남을까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그냥 노동 투자입니다. 노동 투자의 공통점은 투자를 할 때 노동을 하느라 짬을 내서 놀아야 할 내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내 시간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뉴얼 1등주 투자는 노동 투자가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투자를 한다면 급락할 때나 리밸런싱, V자반 등 정도를 빼면 그리 바쁜 일은 없습니다. 정말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번만 거래를 하면 됩니다. 해외 나가서도 인터넷만 된다면 거래는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손가락만 클릭할 수 있다면 가능하죠. 그러나 부동산 투자는 해외 여행 중에도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중에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으러 국내에 돌아와야 합니다. 매뉴얼 1등주 투자를 하면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을 하건 여행을 하건 책을 읽건 지인을 만나 낮술을 하건 내 인생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을 즐기라는 얘기는 돈은 매뉴얼 1등주 투자에 맡기고 시간을 확보해 쾌락의 시간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분석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다음 CPI까지 나스닥은 고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구세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